오늘 영상 하나로 꼭 익혀야 할 5가지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도 따라올 수 있게 복잡한 말은 최대한 덜어내고 실전에 바로 쓰이는 내용만 담았습니다. 첫 번째는 초보자도 어렵지 않게 따라할 수 있는 코인 거래 입문 방법입니다. 어디서부터 눌러야 하는지 막막했던 분들도 흐름만 잡으시면 훨씬 편하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크게 화제가 됐던 이야기입니다. 300만원으로 1억 8천만원을 만들었다고 알려진 중학생 단타 방식이 어떤 구조였는지 핵심만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거래할수록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수수료 절약 방법입니다. 같은 실력을 갖고도 누구는 남기고 누구는 깎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AI를 활용해서 하루 50만원씩 꾸준히 수익을 노리는 단타 접근법입니다. 무작정 감으로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판단을 보조받는 흐름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는 첫 거래를 시작할 때 내 돈을 먼저 넣지 않고도 가입 이벤트로 $100를 받아 연습하고 거래하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를 최대한 아끼는 방법과 $100를 받고 가입하는 방법, 링크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만 보고 지나가지 마시고 고정 댓글도 꼭 같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입 이벤트로 받은 $100 하나만으로 당장 10억을 만드는 일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돈 입금 없이 거래 구조를 익히고 감을 잡아보는 출발점으로는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타이밍이 맞게 들어가고 거래가 잘 풀리면 몇백만원 규모의 수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는 한 번쯤 꼭 활용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럼 가장 먼저 왜 굳이 코인에 투자해야 하는지 아주 직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게 경제 이론을 꺼낼 필요 없이 지난 10년의 결과만 봐도 흐름은 상당히 선명합니다. 만약 우리가 10년 전에 금, 주식, 코인, 부동산에 각각 1,000만원씩 넣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금 그 돈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비교해보면 판단이 훨씬 쉬워집니다. 먼저 주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10년 전보다 약 2.66배 상승했기 때문에 2016년에 1,000만원을 지수 추종형 주식에 넣었다면 현재는 약 2,660만원 수준이 됩니다. 다음은 금입니다. 2016년에 1,000만원으로 금을 사두었다면 약 233.5g 정도를 보유했을 것이고 2026년 기준으로 보면 대략 5,160만원 정도가 됩니다. 부동산도 보겠습니다. 2016년에 서울 기준 아파트 가치에 1,000만원어치를 담아두었다고 보면 2026년에는 약 2,400만원 정도의 평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코인을 보겠습니다. 2016년에 1,000만원어치 비트코인을 매수해 그대로 들고 있었다면 2026년 기준으로는 26억 원 이상이 되는 어마어마한 수익률로 이어집니다. 이 정도 비교만 놓고 봐도 왜 많은 사람이 코인 시장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지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냉정하게 숫자만 봐도 코인을 투자 대상에서 빼놓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더 중요한 건 코인은 오를 때만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격이 상승할 때는 롱으로 수익을 노릴 수 있고 가격이 하락할 때도 숏으로 수익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방향만 제대로 읽으면 상승장에서도 벌고 하락장에서도 벌 수 있는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이 점이 코인 선물 거래가 강력하게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수익이 발생해도 세금 부담까지 적거나 없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아서 투자처로서 더 매력적으로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코인 시장으로 시선이 몰리는 겁니다. 그리고 코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라는 강력한 기능이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없는 경우가 많지만 해외 거래소에서는 이 기능을 활용해 훨씬 큰 규모의 포지션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자금이 50만원이라고 해도 10배 레버리지를 쓰면 500만원이 아니라 5천만원 규모의 투자금을 굴리는 구조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작은 돈으로도 판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물론 수십억, 수백억 자금을 가진 분이라면 굳이 레버리지가 절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으로 시작하는 분에게는 레버리지 없이 큰 수익을 기대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 단추이자 가장 중요한 시작은 좋은 거래소를 고르는 일입니다. 아무데나 가입해서 시작하면 수수료, 사용성, 입출금, 상담 문제에서 계속 발목이 잡히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벗어나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거래 조건이 체감될 정도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이런 기능이 막혀 있거나 제한적이지만 해외 거래소는 최대 100배까지 가능한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으로도 5천만 원 규모 운용이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같은 횟수로 거래해도 해외 거래소 쪽이 훨씬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타를 자주 치는 분일수록 이 차이는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 문제입니다. 국내 거래소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신경 써야 한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고 해외 거래소 쪽은 그런 부담이 덜하다고 인식해서 더 몰리는 흐름이 생깁니다. 한국인이 많이 쓰는 해외 거래소와 가입 시 $100 지급 이벤트를 하는 곳 정보는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수료가 왜 무서운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형 거래소들의 거래 수수료가 대략 0.055% 수준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언뜻 보면 별거 아닌 숫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1,000만 원 규모로 단타를 치고 20배 레버리지를 건다고 가정하면 한 번 거래할 때 수수료만 22만 원 수준까지 불어날 수 있습니다. 이 순간부터 계산이 달라집니다. 하루에 10번만 진입하고 청산해도 수수료만 220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수익을 내기도 전에 비용이 계좌를 갉아먹는 구조가 만들어지니 놀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무시하면 절대 이기기 어려운 싸움이 됩니다. 차트를 잘 봐도 타점이 좋아도 비용이 계속 세면 결국 남는 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거래소를 비교할 때 무엇을 봐야 하는지 딱 5가지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기준만 기억하셔도 어디가 나에게 맞는지 판단이 훨씬 쉬워집니다. 첫째는 수수료가 얼마나 저렴한지입니다. 둘째는 거래 방식이 얼마나 간단한지입니다. 셋째는 한국어 지원이 되는지입니다. 넷째는 레버리지가 몇 배까지 가능한지입니다. 마지막 5째는 한국 돈, 즉 원화로 거래소에 바로 입금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 5가지는 실제 사용성에 직결되기 때문에 광고 문구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보셔야 합니다. 이 기준으로 A 거래소와 대표적인 대형 거래소 4곳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수수료부터 말씀드리면 A 거래소는 0.01% 수준입니다. 바이비트는 0.075%, 비트겟은 0.06%, 바이낸스는 0.04% 수준입니다. 숫자만 봐도 누적될수록 차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어 지원도 차이가 있습니다. A 거래소는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지만 바이비트는 어렵고 비트겟도 어렵고 바이낸스도 바로바로 대응받기 쉽지 않습니다. 레버리지는 A 거래소가 200배, 바이비트는 100배, 비트겟은 125배, 바이낸스도 125배 수준입니다. 공격적으로 운용하려는 분들은 이 부분을 유심히 봐야 합니다. 원화 입출금 가능 여부도 중요합니다. A 거래소는 한국 돈으로 입출금이 가능하지만 바이비트는 어렵고 비트겟도 어렵고 바이낸스도 바로 연결되기 쉽지 않습니다. 결국 수수료, 한국어 지원, 레버리지, 원화 입출금까지 종합해서 보면 왜 많은 분들이 특정 거래소를 찾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A 거래소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가장 중요한 실전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기준을 모르면 좋은 거래소를 골라도 결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들어가는 방식으로는 버티기 힘들고 진입 타이밍을 읽는 감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개념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보고 들어가는 매수 방향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승에 돈을 거는 선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할 때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즉 하락에 베팅하는 방식이며 코인이 내려가도 수익을 낼 수 있게 해주는 구조입니다. 그럼 언제 롱을 잡아야 할까요? 가장 기본은 차트에서 강한 상승 흐름이 확인될 때입니다.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눌려도 다시 살아나는 패턴이 반복되면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할 때를 흔히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이 신호는 강한 상승 흐름의 시작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량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까지 같이 늘어나면 시장이 그 상승을 믿고 따라붙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어서 롱 진입 확률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뉴스도 절대 빼놓으면 안 됩니다. 규제 완화 소식, 대형 기관 자금 유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인 외부 재료는 비트코인 가격을 강하게 끌어올리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호재가 터졌을 때 차트까지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 롱 포지션의 성공 확률은 상대적으로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 뉴스와 차트를 같이 봐야 합니다. 반대로 숏은 언제 잡아야 할까요? 차트가 명확한 하락 추세로 접어들고 반등에도 힘없이 꺾이며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흐름이라면 숏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오는 구간을 데드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이 신호는 하락 전환 가능성을 볼 때 자주 참고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거래량 감소입니다.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래량이 줄어든다면 상승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은 오히려 숏 관점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악재 뉴스도 강한 하락 재료가 됩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심리를 급격히 쉽게 만들고 가격을 밀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이슈가 나왔을 때 차트까지 무너지기 시작하면 숏 포지션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상승장만 기다리는 사람보다 하락에서도 기회를 찾는 사람이 시장을 더 넓게 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보는 보조지표가 RSI, 맥디, 볼린저 밴드입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 상태를 읽는 데 자주 쓰입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열 구간으로 보고 숏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고 30 이하면 과매도로 보고 롱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맥디나 볼린저 밴드 같은 지표도 함께 활용하면 시장의 추세와 변동성을 훨씬 또렷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감에 맡기는 것보다 훨씬 정교한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결국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가 모일 때 잡는 것이 좋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가 겹칠 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 방향이나 찍는 방식은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만 제대로 익히셔도 거래소 선택, 수수료 절약, 레버리지 활용, 롱과 숏 진입 기준까지 한 번에 큰 틀이 잡히실 겁니다. 초보자에게 가장 필요한 뼈대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정 댓글에는 정말 실전에 도움되는 정보들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수수료 최대 할인 팁과 $100 받고 시작하는 방법까지 함께 담아두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코인 단타와 선물 거래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고정 댓글까지 꼭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차근차근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초보자분들이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좋은 내용으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